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다목적 댐이 최근 폭염에 녹조댐으로 전락했습니다. 영천시 보현산댐과 영주댐의 녹조 문제 집중 취재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 질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대처하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구지검장의 부적절한 행동이 여러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총장과 만남이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천주교 대구대교구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대표 축제인 치맥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닷새간 두류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축제 현장을 연결해 생생한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 낙동강 등 4대강의 이 대형 보만 만든 게 아닙니다. 수질 개선과 홍수를 예방한다며 곳곳에 다목적 댐도 만들었습니다. 한 푼이 아쉬운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최근 폭염에 녹조댐으로 전락했습니다. 영천시 보현산댐과 영주댐 녹조 문제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록색 물감을 쏟아부은 듯합니다. 어디까지 산이고 어디가 물인지 구분이 안 돼 산과 이어진 넓은 잔디밭처럼 보입니다. 지난 2014년 다목적댐으로 준공된 영천 보현산댐이 녹조로 뒤덮였습니다. 보현산댐 물의 유해 남조류 개체수는 지난달 말 밀리리터당 5만 셀을 넘었습니다. 최근에도 20만 셀로 나타나 조류경보제 경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녹조는 지난달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장마 기간에 조금 나아지는 듯 했지만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되면서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장맛비에 대량으로 유입된 부유물을 걷어내고 산소를 공급하는 수중폭기를 가동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보현산댐은 비슷한 규모 다른 댐과 비교해 주위에 사는 사람도 가축도 많아 오염원이 많습니다. 특히 상류 지역 마을에는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 없어 생활하수가 그대로 댐으로 흘러듭니다. 건설 당시부터 주변에 민가가 많아 위치가 적절치 않고 저수량을 너무 많이 기대한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됐지만 3천억 원 넘는 예산을 썼습니다. 수질 악화라든지 이것 때문에 담수를 할 수가 없고 설령 담수를 했다 해도 사용처가 없는 댐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용지물인 낙동강 최상류 내성천에 있는 영주댐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물이 녹색을 넘어 흑색으로 변했습니다. 2016년 물을 가둔 이후 3년째 녹조가 발생하자 1조 원 넘는 돈을 들여 만든 영주댐은 담수를 중단하고 수문을 열어 강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수질을 개선하겠다며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선 보현산댐과 영주댐, 되레 수질 악화, 환경 파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네, 그동안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4대강 사업에 따른 영향이 이러한 부분에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직접 취재한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기자. 네. 앞서 보도를 보니까요, 댐에 갇힌 물이 그야말로 녹조 라테라고 할 만큼 굉장히 심각한 그런 수준이던데 녹조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보현산댐이 지난 2014년에 만들어져서 2015년부터 물을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면서 수자원공사 관계자를 만났는데요. 새로 만든 댐에서 담수 초기에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수 확보가 목적인 댐에서 그 수문을 상시로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오염원에 취약한 게 문제입니다. 보현산댐은 유역 면적이 32만 제곱킬로미터쯤 되는데요. 주변 인구는 킬로미터당 16.4명, 가축은 제곱킬로미터당 34마리, 하수 처리율은 7%입니다. 3배나 넓은 밀양댐이랑 비교를 해보면 밀양댐은 주변 인구는 제곱킬로미터당 10명 정도, 가축은 13마리 정도, 하수 처리율은 98%에 이릅니다. 조금 대비가 되죠. 네. 그리고 상류 지역에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이 없어서 그 상시로 미처리된 생활 하수가 흘러들고 있고요. 댐 근처에 급경사 지역이 워낙 많아서 오염원이 빨리 유입되는 구조입니다. 네, 정말 꼭 녹차 라떼 같은 모습인데요. 이게 수자원공사에서는 담수 초기 증상이라고 얘기하고 또 환경단체에서는 이게 영주댐, 보현산댐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그 보현산댐 위쪽으로 저수지 3개가 있어서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댐에 가둬둘 물이 부족한데도 댐이 만들어졌다. 이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국내에서는 처음 건설된 아치형 콘크리트 중력시댐으로 전력 생산 시설도 갖췄다고 소개가 됐지만 낮은 저수율로 전력 생산 기능도 예측을 빗나갔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두 댐 건설이 적절했는지 처음부터 짚어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숙은 대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4대강 감사를 했는데 영주댐이나 보현산댐의 부분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 위치에서 적절성 내지는 이제 이 경제적인 부분이 정확히 평가가 됐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정책 감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이제 불필요한 댐을 만들었다, 뭐 그런 말 같은데요. 우선은 뭐 댐에 갇힌 물을 흘러가게 되면 이게 금호강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강의 수질도 더 악화시킬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당장 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물 관리가 일원화되면서 이제는 수자원공사가 아닌 환경부가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보현산댐 물은 대부분 하천 유지수로 쓰이는데요. 환경청 관계자는 이 물이 강으로 흘러가기는 하지만 녹조는 그 물 표면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문을 열면 아래쪽 물이 흘러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운문댐 물도 섞여서 경산 쪽에서 취수가 될 때는 그 식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폭염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영주댐 사례를 보면 녹조가 계속 상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주의 한 지점에서 그 하던 수질 조사를 이제 매주 2지점에서 하기로 했고요. 상류 쪽에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을 만들고 또 친환경 농법을 보급해서 오염원을 줄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물 문제가 여기저기 불거지면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덥기만 할 뿐 아니라 열사병을 비롯해 이 몸에 이상이 오는 온열 질환자가 예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대처하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열사병을 비롯한 온열 질환은 보통 얼굴이 붉어지면서 두통과 구역질, 어지럼증 같은 초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선 옷을 벗고 몸에 물을 뿌려주고 수분을 공급해 체온을 낮춰야 합니다. 그냥 맹물보다는 이온음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충을 시켜주면은 이제 몸속에 빠져나갔던 나트륨을 우리가 보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타이레놀, 아스피린 같은 해열제는 열사병 상태에서는 열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없어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단백질 음식도 피해야 합니다. 더위가 한참 진행될 때는 오히려 단백질 이런 거는 내분비 열을 또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온 음료에 보통 뭐 스포츠 음료라고 해서 전해질하고 당분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당분이 좀 포함되면 흡수가 좀 빠르다. 만성 질환을 앓거나 여러 가지 약을 먹는 노약자들은 온열 질환에 취약하므로 무더운 날씨에는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꽉 끼는 옷보다 가볍고 밝은 색깔의 옷을 입고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고 탈수를 일으키는 술은 되도록 마시지 않는 등 온열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폭염이 이어지자 온열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 온열 환자 수는 1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명보다 50% 늘었고, 경북에서도 온열 환자가 72명 생겨 지난해 같은 기간 30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가축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 대구 경북에서 가축 6만 3,400여 마리가 폭염 때문에 폐사했습니다. 대구시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노약자,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사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사 등 재난도우미 2,700여 명이 이들을 수시로 방문하거나 안부 전화를 걸어 건강을 점검합니다. 무더위 쉼터 900여 개를 운영하고 도시철도 역사 61곳과 대구 실내 빙상장 등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했습니다. 도로에 물을 뿌리는 클린 로드 시스템과 분수 등 수경시설 190여 개를 가동하고 살수차도 수시로 동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농가의 가축 관리 요령을 홍보하고 23억 원을 투입해 축사 단열 처리,
환기시설, 안개 분무시설 등을 지원합니다. 무더위 속에 대구법원 전기 공급이 전면 중단돼 일부 재판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대구법원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30분쯤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 본관과 법정동에 갑자기 전기 공급이 끊겨 법정에서는 재판이 중단됐고 일부 재판은 비상용 조명 장치를 켠 상태에서 진행돼 불편을 겪었습니다. 중단됐던 전기 공급은 응급복구로 1시간여 만에 재개됐는데 법원은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정전된 것으로 보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맹위를 떨치면서 오후 수업을 중단하는 학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에서 단축 수업을 결정한 학교는 어제보다 6곳 늘어난 25곳으로 이 중 20곳은 포항, 경주 등 경북 남부에 집중됐습니다. 북부에선 영주 여중과 영주 금계중학교, 봉화중학교가 학교 시간을 최대 2시간 앞당겨 오후 2시에 학생들이 모두 하교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대구 경북 지역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전 대구 경북 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전력 수요는 8,956메가와트로 작년 전력 최고치를 이미 넘었고 전력 예비율도 봄, 가을에 비해 절반 아래인 11에서 1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전은 아직 전력 예비율이 2자릿수를 기록해 안정권인데다 곧 방학이 시작되고 여름 휴가가 본격화되면 전력 수요가 떨어져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치맥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의 대표적인 축제인 2018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 개막 행사가 열리고 있는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직접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신병철 기자, 그곳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뜨거운 여름밤을 더욱 북군 날아오르게 하는 2018 대구 치맥 페스티벌 개막 행사가 열리고 있는 두루 야구장에 나와 있습니다. 1시간 전인 저녁 7시 30분부터 개막식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곳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 대구 치맥 페스티벌의 인기를 실감나게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 손에 생맥주를 들고 건배를 외치면서 축제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막식의 하이라이트는 사랑의 1톤 치킨 박스 개막 퍼포먼스였습니다. 개막 선언에 맞춰 열린 초대형 치킨 박스 안에는 치킨 180여 개 상자가 들어있었는데 구루이웃과 저소득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욜로와 치맥의 성지 대구로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의 축하 공연에는 유명 힙합 가수들이 대거 출연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마이크로닥과 다이나믹 듀오가, 내일 밤은 딥플로우와 넉살, 덤빌스 등이 출연합니다. 올해 6번째인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대구에서는 드물게 100만 관람객이 찾는 대표적인 지역 축제로 이번에도 신기록을 수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으고 있습니다. 2018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닷새 동안 두루 야구장과 두루공원 일원 228 기념탑 주변 등지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두루 야구장에서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그동안 몇 차례 보도했던 박윤혜 대구지검장의 부적절한 행동이 여러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총장과 만남이 검찰 조사를 받은 전임 총장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천주교 대구 대교구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병욱 전 대구 가톨릭대 총장 신부가 폭로한 학교법인 선목학원 조환길 이사장 대주교의 대학 관련 비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김정우 현 대가대 총장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2010년 교육부 감사에서 대학 비자금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통장이 적발됐을 때 당시 사무처장 신부였던 김 총장이 이를 숨겼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 총장이 비자금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윤혜 대구지검장은 수사선상에 오를 수도 있는 김정우 총장을 만났습니다. 당시 김 총장은 건강 악화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링거까지 꽂은 상태로 학교에 나와서 지검장을 만났습니다. 천주교 대구 대교구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시민사회단체들은 축소 수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대구 대교구의 수사에 면죄부를 주고 또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좀 수사당국에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점을 갖고 있고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행위고. 김 총장은 경찰이 내사 중인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비리 의혹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지검장을 통해 경찰 수사에까지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검장이 보여준 부적절한 언행은 검찰 수장의 자질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어제 포항 해병대 헬기가 추락해 5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헬기 결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해병대가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병대는 이번 사고 헬기 마린온이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던 수리온을 개조한 헬기로 확인됨에 따라 부대 내 헬기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사고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사고 유가족들 역시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해병대와의 장례 절차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GM 카오카잼 사장과 대구 경북 협력업체, 경북도지사와 구미시장 등은 한국 GM 차량 판매를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며 오늘 구미의 협력업체 사업장에서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한국 GM 부사장이 차량을 산 지역 협력사 임직원과 가족에게 차량키를 전달하며 판촉 활동을 했는데 지역업체는 그동안 주로 창원과 부평 공장의 납품에 큰 타격은 없지만 한국 GM 판매량이 줄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공동 판촉 행사에 나섰습니다. 대구 경북에는 한국 GM 1차 납품업체가 63곳, 2, 3차 납품업체는 1000여 곳이 있습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구와 경북을 찾아 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 수석은 오늘 오후 대구시청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을 만나 통합 대구공항 이전과 취수원 문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 수석은 이에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경북 예산을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는데 일자리와 아이, 고령화 문제는 대통령 철학과 일치하고 핵심 국정과제라며 정부에서 과감하게 지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이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폭염으로 온열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경북 소방본부는 9월까지 폭염 구급대를 운영합니다. 우선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응급의학 전문의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13명을 배치해 신고 접수부터 현장 도착 전까지 초기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